1.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의 단주에서 편심하중이 작용할 경우 발생하는 최대 압축응력은 는 100mm이다. 30MPa. 2. 단면과 길이가 같으나 지지 조건이 다른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장주가 있다. 장주가 30kN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면 장주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은 480kN. 3.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A점의 처짐각은 5mL12EI. 4.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의 XX축에 대한 단면 2차 반경과 단면 2차 모멘트는 1, 5. 그림과 같은 보에서 지점 B의 휜모멘트 절대값은 97.5kN, m. 6.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의 크기는 0cm4. 7. 폭 100mm, 높이 150mm인 직사각형 단면의 보가 S는 7kN의 전단력을 받을 때 최대 전단 응력과 평균 전단 응력의 차이는 0.23MPa. 8.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등분포화 중 W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보에서 휜모멘트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는 2. 9.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는 단순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은 1.48MPa. 10. 재질과 단면이 동일한 캔틸레버보 A와 B에서 자유단의 처짐을 갖게 하는 P2P1의 값은 4.63. 11. 그림과 같은 3인지 아치의 C점에 연직하중 400kN이 작용한다면 A점에 작용하는 수평 발력은 300kN. 12. 그림과 같이 X, Y축의 대칭인 B금 친 단면에 비틀리 무력 50kN M이 작용할 때 최대 전단 응력은 35.61MPa. 13. 그림과 같이 균일 단면 봉이 축인 장력을 받을 때 단면 AB에 생기는 전단 응력은 1. 14.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지점 A에서의 수직 발력은 0kN. 15. 그림과 같이 단순보의 이동하중이 작용할 때 절대 최대인 모멘트가 생기는 위치는 B점으로부터 9.5m인 점에 20kN의 하중이 실릴 때 60kN의 하중이 실리는 점. 16. 그림과 같이 밀도가 균일하고 무게가 W인 구가 마찰이 없는 두 벽면 사이에 놓여 있을 때 발력 RB의 크기는 1.155W. 17. 그림에서 두 힘 P1, P2에 대한 압력의 크기는 70kN. 18. 그림과 같은 라멘의 부정정 차수는 6차. 19. 그림과 같은 라멘 구조물에서 A점의 수직 발력은 90kN. 20.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최대인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 X와 최대인 모멘트 MX는 X는 5.8m, MX는 176.4kN, m. 21. 삼각망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의의 한 변의 길이는 계산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2. 삼각 측량과 삼변 측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삼각점의 등급을 정하는 주된 목적은 표석 설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23. 그림과 같은 유토곡선에서 하향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성토 구간. 24. 조정 계산이 완료된 조정각 및 기선으로부터 처음 신설하는 삼각점의 위치를 구하는 계산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편심 조정 계산, 삼각형 계산, 좌표 조정 계산, 표고 계산 경위도 결정. 25. 기지점의 지반고가 100m이고 기지점에 대한 후시는 2.75m, 미지점에 대한 전시가 1.40m일 때 미지점의 지반고는 101.35m. 26. 어느 두 지점의 사이의 거리를 A, B, C, D 4명의 사람이 각각 10회 관측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가장 신뢰성이 낮은 관측자는 C. 27. 레벨의 불완전 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시, 후시의 표적거리를 갖게 한다. 28. 원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는 복심 곡선 또는 반향 곡선을 주로 사용한다. 29. 트랩버스 측량에서 1회 각 관측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나면 30개의 측점에서 1회씩 각 관측하였을 때의 총 각 관측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5. 30. 노선 측량에서 단곡선 설치 시 필요한 교각이 95도 30, 곡선 반지름이 200m일 때 장현의 길이는 296.087m. 31. 등고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가 다른 등고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는다. 32. 설계속도 80km/h의 고속도로에서 클로소이드 곡선의 곡선 반지름이 360m, 완화 곡선 길이가 40m일 때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 A는 120m. 33. 교호수 준측량의 결과가 아래와 같고 A점의 표고가 10m일 때 B점의 표고는 8.753m. 34. 직사각형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두 변 A, B의 거리를 관측한 결과가 A는 48.25 ± 0.04m, B는 23.42 ± 0.02m이었다면 면적의 정밀도는 1/840. 35. 각관측 장비의 수평축이 연직축과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각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망원경의 정반위로 측정하여 평균한다. 36. 원격 탐사의 정의로 옳은 것은 센서를 이용하여 지표의 대상물에서 반사 또는 방사된 전자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물이나 현상에 관한 정보를 얻는 기법. 37. 초점거리 153mm, 사진 크기 23cm 곱하기 23cm인 카메라를 사용하여 동성 14km, 남북 7km, 평균 표고 250m인 거의 평탄한 지역은 축적 1호천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델 수는 279. 38. 그림과 같이 한 점 O에서 A, B, C 방향의 각관측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보호시의 최악값은 45도 0000. 39. 측지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측지 측량이란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는 측량으로 11km 이내를 평면으로 취급한다. 40. 해도와 같은 지도에 이용되며 주로 하천이나 항만 등의 심전 측량을 한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점고법. 세 과목 수리학 및 수문학. 41. 유속 3m 매초로 매초 100리터의 물이 흐르게 하는 데 필요한 관의 지름은 206mm. 42.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바닷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전체적을 구한 값은 550m3. 43. 수로 경사 1/만인 직사각형 단면 수로에 유량 30m3s를 흐르게 할 때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은 H는 4.63m, B는 9.26m. 44. 축적이 150인 하천 수리 모형에서 원형 유량만 M3S에 대한 모형 유량은 0.566M3S. 45. 그림과 같은 노즐에서 유량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 2. 46. 수로 바닥에서의 마찰력 타우형, 물의 밀도 P 중력 가속도 G, 수리평균 수심 R, 수면 경사 I, 에너지선의 경사 I라고 할 때 등류와 부등류의 경우에 대한 마찰 속도는 3. 47. 유속을 V, 물의 단위 중량을 감마 W, 물의 밀도를 P, 중력 가속도를 G라 할 때 동수압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2. 48. 관수로의 흐름에서 마찰 손실 계수를 F, 동수 반경을 R, 동수 경사를 I, 쉐지 계수를 C라 할 때 평균 유속 V는 1. 49. 피압 지하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두 개의 불투수층 사이에 끼어 있어 대기압보다 큰 압력을 받고 있는 대수층의 치하수. 50.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투란 토양면을 통해 스며든 물이 중력에 의해 계속 지하로 이동하여 불투수층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51. 중량이 600N, 비중이 3.0인 물체를 물속에 넣었을 때 물속에서의 중량은 400N. 52. 단 유유형 도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푸아송 분포 가정. 53. 10M3S의 유량이 흐르는 수로의 폭 10m의 단수축이 없는 위어를 설계할 때 위어의 높이를 1m로 할 경우 예상되는 원료 수심은 0.67m. 54. 액체 속에 잠겨있는 경사평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게 중심에서의 압력과 면적의 곱과 같다. 55. 수로 폭이 10m인 직사각형 수로의 도수 전 수심이 0.5m, 유량이 40M3S였다면 도수 후의 수심은 2.31m. 56. 유형 면적 10km이 강우 강도 80mmH, 유출기수 0.70일 때 합리식에 의한 첨도 유량은 155.6M3S. 57. 다르시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날드 수가 100 이상이면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다. 58.
수두차가 10m인 두 저수지를 지름이 30cm, 길이가 300m, 조도기수가 0.013m-1/3S-인 주철관으로 연결하여 송수할 때 관을 흐르는 유량은 0.17M3S 59. 개수로 내의 흐름에서 평균 유속을 구하는 방법 중 이전법의 유속 측정 위치로 옳은 것은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20%와 80% 위치. 60. 어떤 유역의 표와 같이 30분간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면 지속시간 15분인 최대 강우 강도는 72mmH. 내과목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61. 그림과 같은 맞대기 용접의 용접부에 생기는 인장 응력은 100MPa. 62. 깊은 보는 한쪽 면이 하중을 받고 반대쪽 면이 지지되어 하중과 받침부 사이에 압축대가 형성되는 구조요소로서 아래에 또는 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아래에 안에 들어갈 기역, 미은으로 옳은 것은 기역 4, 미은 2. 63. 아래 그림과 같은 인장재의 순단 면적은 약 얼마인가? 2439 mm. 64. 개수하중에 의한 전단력 B는 75kN을 받을 수 있는 직사각형 단면을 설계하려고 한다. 기준에 의한 최소 전단 철근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보통 중량 콘크리트의 최소 단면적은 113390 mm. 65.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폭이 300mm, 유효 깊이가 500mm, 높이가 600mm일 때 외력에 의해 단면에서 휨균열을 일으키는 힘 모멘트는 60kN/m. 66. 옹벽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뒷부벽은 캔틸레버로 설계하여야 하며 앞부벽은 T형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67. 아래는 슬래브의 직접 설계법에서 모멘트 분배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안에 들어갈 기역, 미은으로 옳은 것은 기역 0.65, 미은 0.35. 68. 아래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보슬래브 구조에서 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2300mm. 69. 복철근 콘크리트보 단면에 압축철근비 0.01배근 되어 있다. 이 보의 순간 처짐이 20mm일 때 1년간 지속하중에 의해 유발되는 전체 처짐량은 38.7mm. 70.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VS가 를 초과하는 경우 부재 쪽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 철근의 간격 제한으로 옳은 것은 D 사이하, 또 어느 경우이든 300mm 이하. 71. 아래에서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900. 72. 용접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벳이음에 비해 약하므로 응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73. 단면이 300 곱하기 400mm이고 150mm의 PS 강선 4개를 단면 도심축에 배치한 프리텐션 PS 콘크리트 부재가 있다. 초기 프리스트레스 1000MPa일 때 콘크리트의 탄성 수축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량은 는 6.0이다. 30MPa. 74. 포스트 텐션 긴장재의 마찰 손실을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근사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근사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값이 0.3 이하인 경우. 75. 이 방향 슬래브의 설계에서 직접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한사항으로 틀린 것은 연속한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둥에 어긋남은 그 방향 경관의 20% 이하여야 한다. 76.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축 E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400mm 이상이어야 한다. 77. 그림과 같은 단면에 도심에 PS 강제가 배치되어 있다. 초기 프리스트레스 1800kN을 작용시켰다. 30%의 손실을 가정하여 콘크리트의 하연 응력이 0이 되기 위한 휨 모멘트 값은 126kN/m. 78.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8MPa,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350MPa로 설계된 길이가 4m인 캔틸레버 보가 있다.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 두께는 2다. 465mm. 79. 나선 철근 압축 부재 단면의 신부 지름이 300mm, 기둥 단면의 지름이 400mm인 나선 철근 기둥의 나선 철근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는 400MPa,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28MPa이다. 0.0245. 80. 강도 감소 계수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중의 공층각과 실제 하중 간의 불가피한 차이 및 예기치 않은 초과 하중에 대비한 여유. 81.
포화 단위 중량이 19.62kNm3인 사질토로 된 무한사면이 20도로 경사져 있다.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경우 이 사면의 안전율이 1 이상이 되기 위해서 흙의 내부 마찰각이 최소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36.06도. 82. 그림에서 지표면으로부터 기치 6m에서의 연지 극력과 수평 응력의 크기를 구하면 시그마 V 112.2kNm2, 시그마 H는 67.3kNm2. 83. 흙의 분류법인 아슈토 분류법과 통일 분류법을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통일 분류법은 0.075mm체 통과율 35%를 기준으로 조립토와 세립토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아슈토 분류법보다 적합하다. 84. 흙시료의 잔단 시험 중 일어나는 다일러턴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교합릴 점토의 경우 정의 다일러턴시가 일어난다. 85. 도로의 평판제하 시험에서 시험을 멈추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완전히 치마가 멈출 때. 86. 안밀 시험에서 얻은 EIOG 피곡선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안밀 개수. 87. 상하층이 모래로 되어 있는 두께 2m의 점토층이 어떤 하중을 받고 있다. 이 점토층의 투수 개수가 5 곱하기 10-7cm 매초, 최적 변화 개수가 5.0cm/kn일 때 90% 안밀에 요구되는 시간은 약 9월 8일. 88. 어떤 집안에 대한 흙의 입도 분석 결과 곡률 개수는 1.5, 균등 개수는 15이고 입자는 모난 형상이었다. 이때 두남의 공식에 의한 흙의 내부 마찰각의 추정치는 36도. 89. 흙의 내부 마찰각이 20도, 점착력이 50kNm2, 습윤 단위 중량이 17kNm3, 지하 수위 아래 흙의 포화단 중량이 19kNm3일 때 3m 곱하기 3m 크기의 정사각형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테르자기의 공식으로 구하면 1480.14kNm2. 90. 그림에서 AA면 바로 아래의 유효응력은 는 0.4, 기중은 2.65, 물의 단위 중량은 9.81kNm3이다. 82.1kNm2. 91. 시료체지 실샘플로의 외경이 6cm, 내경이 5.5cm일 때 면적비는 19%. 92.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립토가 많을수록 최적 함수비가 감소한다. 93. 20개의 무리 말뚝에 있어서 효율이 0.75이고 단항으로 계산된 말뚝 1개의 허용 지지력이 150kN일 때 무리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2250kN. 94. 연약 집안 위에 성토를 실시한 다음 말뚝을 시공하였다.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밀로 인해 부주면 마찰력이 발생되므로 말뚝의 지지력은 감소된다. 95.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강도 정수 결정에 접촉한 삼축 압축 시험의 종류는 비안밀 비배수 시험. 96. 배인전단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인전단 시험으로부터 흙의 내부 마찰각을 측정할 수 있다. 97. 연약 집안 계량 공법 중 점성토 집안에 이용되는 공법은 생석회말뚝 공법 4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98. 어떤 모래층의 간극반은 0.2 비중은 2.60이었다. 이 모래가 분사현상이 일어나는 한계 동수경사는 1.33. 99. 주동토합을 파, 수동토합을 PP, 정지토합을 PO라 할 때 토합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PP, PO, 파. 100. 그림과 같은 집안 내에 유선망이 주어졌을 때 폭 10m에 대한 침투 유량은 는 2.2 곱하기 10-1cm이다. 3960cm3s. 6과목 상하수도공학. 101. 분류식 하수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사설 하수관 연결하기가 쉽다. 102. 활성 슬러지의 SVI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응집성이 나빠져 최종 침전지에서 처리수의 분리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것은 활성 슬러지의 어떤 이상 현상에 해당되는가? 활성 슬러지의 팽화. 103. 하수도용 펌프 흡입구의 표준 유속으로 옳은 것은 1.5에서 3.0m 매초,